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특히 11월의 아침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12층,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의 물 한 개가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시계는 오전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인우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봅니다. 37의 나이, 회사원의 얼굴. 피곤함이 눈가에 새겨져 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니까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밥,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아내가 차린 상입니다. 김아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35의 여자. 한때 잡지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던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웁니다. 먼저 먹어요. 하경이 말합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인우는 대답합니다. 응. 한 글자. 더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퍼집니다. 똑똑. 마치 시계 초침 같은 소리입니다. 하경은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녀는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흰색 러닝화. 6개월 전에 산 것입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 뜁니다. 이 집에서, 이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인우가 밥을 먹는 동안 하경은 거울을 봅니다. 현관 옆 전신 거울. 거기 비친 여자는 누구일까요? 머리를 묶은 아줌마. 화장기 없는 얼굴. 눈가의 잔주름. 그녀는 한때 예술가였습니다. 색연필과 태블릿으로 세상을 그렸던 사람. 지금은 마트 전단지와 아이들 알림장만 봅니다. 인우가 일어섭니다. 그는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듭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합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요. 문이 닫힙니다. 소리 없이. 하경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초, 20초.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길고 깊은 한숨. 이것이 그녀의 아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텅 빈 인사. 오후 2시. 하경은 동네 헬스장에 도착합니다. 바디앤소울 피트니스. 작은 간판, 2층 건물. 그녀는 회원증을 찍고 계단을 오릅니다. 러닝머신이 늘어선 공간. 거울로 된 벽. 그리고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그녀는 러닝머신에 올라갑니다. 이어폰을 끼고 속도를 올립니다. 시속 7km. 다리가 움직입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머리는 맑아집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줄입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십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땀에 젖은 머리, 붉어진 얼굴, 그리고 텅 빈 눈동자. 하경은 멈춥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두 아이를 낳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이 여자가? 나는 살아있긴 한 걸까? 그녀가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떨굽니다. 가방을 메고 탈의실로 향합니다. 저녁 7시. 인우가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납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이들이 태블릿을 보고 있습니다. 하경은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왔어. 씻고 나와요. 똑같은 대화, 똑같은 저녁. 인우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풉니다.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 그는 아내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생각합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세계에서. 식사 시간입니다. 4명이 식탁에 앉습니다. 숟가락 소리, 밥 먹는 소리. 아이들은 이따금 웃습니다. 하지만 인우와 하경 사이에는 말이 없습니다. 내일 회식이야. 늦을 거야.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몇 시까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니, 궁금해하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하경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SNS를 넘깁니다. 친구들의 일상, 행복한 사진들. 그녀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헬스장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옵니다. 내일 아침 7시 한강 러닝 모임 참여하실 분? 그녀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몇 초간. 그리고 답장을 씁니다. 참여할게요. 전송.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이 기다려질 뿐입니다. 이 집의 불이 하나씩 꺼집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균열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금. 새벽 6시 50분. 한강공원 입구. 안개가 강위를 덮고 있습니다. 하경은 스트레칭을 하며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6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1명이 다가옵니다. 김하경 씨, 맞죠? 저는 윤승호예요. 오늘 러닝 모임 리더입니다. 33세 남자. 키 178cm. 검은색 러닝복의 운동화. 미소가 자연스럽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길. 발소리가 리듬을 만듭니다. 하경은 숨을 고릅니다. 승호가 옆으로 다가옵니다. 페이스 좋으시네요. 오래 달리셨어요? 아니요. 6개월 정도요. 그 정도면 자세가 정말 안정적인데요. 원래 운동하셨나봐요? 하경은 당황합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봐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달리는 게 좋아서요. 5km를 달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편의점 앞에 모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승호가 하경 옆에 앉습니다. 하경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요즘은 집에 있어요. 애들 키우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손목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 것 같은데? 하경은 자신의 손목을 봅니다. 색연필 자국.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그녀는 놀랍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영상 촬영 일도 해서요. 사람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경 씨, 손 움직임이 달라요. 예술가 손이에요. 그 순간 하경은 무언가 깨집니다. 마음속 벽. 오랫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벽. 이 남자는 자신을 봐줍니다. 김하경이라는 사람을, 엄마가 아닌 한 인간을. 옛날에 일러스트 일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왜요?
재능이 아까운데. 하경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결혼? 아이들? 아니면 스스로 포기한 걸까요? 그녀는 모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하경은 매일 아침 러닝 모임에 나갑니다. 승호는 항상 그녀 옆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술, 음악, 삶. 그녀는 웃습니다. 진짜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느 오후 헬스장. 하경은 스트레칭 룸에 있습니다. 승호가 들어옵니다. 하경 씨, 어깨 많이 굳었네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습니다. 손이 따뜻합니다. 하경은 긴장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건 그냥 스트레칭인데 왜 심장이 뛸까요? 많이 힘드셨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경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본 게 얼마만일까요? 남편은? 아이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네, 3주째. 하경은 변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향수를 뿌립니다. 헬스장 가는 날이면 새 옷을 입습니다. 인우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인우가 말합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하네. 살 많이 빠졌어. 응. 건강해지려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뻐졌다. 웃는 얼굴이 좋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경은 속으로 웃습니다. 쓴웃음. 4주째 되던 날. 비가 내립니다. 하경은 헬스장에 갑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승호만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틀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 씨, 오늘 우리 둘뿐이네요. 그러게요. 어색한 침묵. 빗소리만 들립니다. 승호가 다가옵니다. 하경 씨, 전 알아요. 힘든 거, 네, 눈빛 보면 알아요. 웃어도 슬픈 사람. 하경 씨가 그래요. 하경은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때 느꼈어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게 제일 외롭다는 거. 그 말에 하경은 무너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집니다. 승호는 그녀를 안아줍니다.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그날 밤 하경은 집에 늦게 돌아옵니다. 인우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늦었네? 비 와서 좀 쉬다 왔어요. 거짓말. 첫 거짓말. 하경은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승호의 체온, 그의 냄새,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합니다. 옆에 누운 남편. 코 고는 소리. 1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5주째. 하경과 승호는 자주 만납니다. 커피, 산책, 대화. 선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승호의 집. 하경은 그곳에 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 둘 사이의 침묵. 그리고 무너지는 경계. 오후 6시. 하경은 집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서서 창문을 봅니다. 비에 흐려진 자기 얼굴. 낯설지만 살아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그녀는 속으로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인우는 휴대폰을 봅니다. 가족 위치 공유 앱. 하경의 위치. 마포구 성산동. 그곳에 6시간 머물렀습니다. 헬스장은 30분 거리. 인우는 화면을 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립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틀어졌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금이 갑니다. 조용하게, 확실하게.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6주째 목요일 밤. 인우는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가족 위치 공유 앱. 지난 42일간의 기록이 펼쳐집니다. 하경의 위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곳에 멈춥니다. 마포구 성산동 112, 34.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때로는 7시까지. 그는 주소를 검색합니다. 빌라, 4층 건물, 헬스장에서 2.3km 떨어진 곳. 인우는 마우스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인우는 회사에 반차를 냅니다. 오후 1시 그는 마포구로 향합니다. 성산동 골목, 좁은 길, 낡은 건물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오후 2시 17분, 하경이 나타납니다. 운동복 차림, 빌라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인우는 숨을 멈춥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30대 초반, 검은 점퍼, 운동 가방. 그도 같은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인우는 4시간을 기다립니다. 차 안은 춥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터를 켜지 않습니다. 오후 6시 23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웃으며. 하경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습니다. 인우는 핸들을 잡습니다. 손에 힘을 줍니다. 하얗게 질릴 때까지. 그는 시동을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하경이 집에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말합니다. 왔어요. 인우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TV는 꺼져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오늘 운동 오래 했네. 응. 승우 씨가 새로운 코스 알려줘서. 승호.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하경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처럼. 그게 더 아픕니다. 승호 씨, 헬스 트레이너요. 러닝 모임 리더. 좋은 사람이에요. 도운 사람. 인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경은 샤워하러 갑니다. 인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다음 날, 인우는 휴대폰으로 검색합니다. 윤승호 트레이너. SNS가 나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운동 영상, 회원들과의 사진. 그리고 하경. 3주 전 게시물에 함께 찍힌 사진. 댓글, 오늘도 열심히. 하경님 파이팅. 인우는 화면을 끕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모른 척 할까? 아니면 대면할까? 그는 전화를 겁니다. 법무법인 정안.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형, 나야. 상담 좀 받고 싶은데. 3일 후 강남구 법무법인 사무실.
인우는 변호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출력된 자료들, 위치 기록, SNS 캡처, 건물 등기부 등본.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로 충분해요. 금액은 협의 가능하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는 3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이혼 원하세요? 인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혼. 그 단어가 무겁습니다. 10년의 결혼. 두 아이. 함께 찍은 수천 장의 사진. 모두 지워지는 걸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만나고 싶어요. 둘 다. 상간남도요? 네. 셋이 함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 대면. 제가 연락하죠. 법적 통지 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5일 후. 법무법인 회의실. 오후 2시. 인우가 먼저 도착합니다. 회색 정장, 넥타이. 그는 창밖을 봅니다. 강남의 빌딩들, 사람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경이 들어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이 부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습니다. 10분 후 승호가 들어옵니다. 검은 후드티, 긴장한 얼굴. 그는 인우를 봅니다. 처음 보는 사람.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변호사가 자리에 앉습니다. 서류를 펼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우 씨 측에서 김하경 씨와 윤승호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금액은 3천만 원.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입니다. 침묵. 긴 침묵. 하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승호는 입술을 깨뭅니다. 인우는 두 사람을 봅니다. 감정 없이. 3천만 원. 많은 돈이죠. 근데 알아요? 10년 결혼 생활, 두 아이, 매달 생활비, 그리고 믿음. 그걸 다 합치면 3천만 원으론 부족해요. 여보,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할 말은 없어요. 인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준비된 목소리. 승호 씨, 당신은 이혼했다고 했죠? 그럼 알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게 뭔지. 근데 왜 다른 사람 가정을 또 무너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승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인우는 서류를 밀어넣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둘 다. 합의서입니다. 3천만 원, 6개월 할부. 법적 다툼 없이 끝내는 조건이에요. 하경이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승호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명합니다. 하경도 따라합니다. 인우는 서류를 거둡니다. 일어섭니다. 이제 가세요. 다신 보지 맙시다. 그는 돌아섭니다. 문을 엽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에 내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거리는 시끄럽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하지만 인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는 걷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걷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켜집니다. 인우는 한강을 봅니다.
물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그도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앞으로 3일 후 하경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할머니 댁에 계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경은 친정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딸의 눈을 보면 압니다. 무언가 깨졌다는 것을. 하경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승호는 헬스장을 그만뒀습니다. 관장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을 쌉니다. 운동복, 신발, 수첩. 10년 일한 곳. 이제 떠납니다. 밤. 승호는 혼자 술을 마십니다. 편의점 소주. 원룸 바닥에 앉아서 휴대폰을 봅니다. 하경의 번호.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인우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소주를 마십니다. 과장이 묻습니다. 인우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영.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입니다. 그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내의 얼굴,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 2주째. 승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 받습니다. 윤승호 씨 맞습니까? 저는 바디앤소울 헬스 회원입니다. 소문 들었어요. 유부녀랑 바람 피워서 잘렸다면서요? 승호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가 퍼뜨렸을까요? 헬스장 직원? 회원? 아니면 그냥 소문일까요? SNS를 확인합니다. DM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악플입니다. 유부녀 꼬시는 쓰레기, 집합괴범,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는 계정을 삭제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집니다. 빠르게. 3주째. 하경은 친정을 나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조용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인우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파, 테이블, TV. 하지만 모든 게 낯설습니다. 이곳이 자기 집 같지 않습니다. 저녁, 인우가 돌아옵니다. 하경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하경은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로봇처럼. 식사 시간.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집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우리도 데려가지 그랬어. 하경은 웃습니다. 억지로. 인우는 먹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그는 일어섭니다. 아이들은 의아해합니다. 하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밤. 침대에 둘이 눕습니다. 등을 돌린 채. 30cm 거리. 하지만 느껴집니다. 앤드리. 보이지 않는 벽. 4주째. 승호는 새 일자리를 찾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개인 트레이닝. 모두 거절당합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제 있는 트레이너. 그는 알바를 시작합니다. 편의점 야간. 시급 후 860원. 새벽 2시 승호는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봅니다. 하경의 번호. 여전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5주째. 토요일 오후. 인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하경은 집에 남습니다. 혼자. 그녀는 서재로 갑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10년 전 그림들. 색연필로 그린 꽃, 사람, 거리. 그녀는 연필을 듭니다. 종이 위에 선을 긋습니다. 떨립니다. 선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멈춥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에 번집니다. 6주째. 인우는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이혼은 안 할 겁니다. 확실하세요? 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못하겠어요. 위자료 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첫 할부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인우는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하나씩. 7주째. 승호는 병원에 갑니다. 불면증. 의사가 처방전을 씁니다. 수면제. 그는 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잠듭니다. 꿈을 꿉니다. 하경이 나옵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뻗습니다. 닿지 않습니다. 아침 그는 깹니다. 얼굴이 젖어 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릅니다. 8주째. 크리스마스. 인우의 집에 트리가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식을 답니다. 하경은 주방에서 케이크를 자릅니다. 인우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4명이 트리 앞에 섭니다. 하경은 웃습니다. 억지로. 인우도 웃습니다. 역시 억지로. 사진이 찍힙니다. 클릭. 완벽한 가족 사진. 하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이라는 것을. 밤. 아이들이 잠듭니다. 하경과 인우는 거실에 남습니다. 침묵. 긴 침묵. 하경이 입을 엽니다. 미안해요. 인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살지만 따로 존재합니다. 승호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크리스마스 밤에도 손님이 들어옵니다. 커플. 행복해 보입니다. 그는 물건을 계산해 줍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직원의 미소. 손님이 나갑니다. 승호는 혼자 남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 그는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립니다. 조용히. 세상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무너짐은 소리 없이 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의 서울은 차갑습니다. 눈이 쌓인 거리, 얼어붙은 한강.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매일 조용히. 인우의 집. 아침 7시. 식탁에는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미역국, 밥, 김치. 하경이 차린 상입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요리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감사도. 인우는 식탁에 앉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둘만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국 맛있네. 짧은 한마디. 하경은 멈춥니다. 3개월 만에 듣는 말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녀는 참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입니다. 긴 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이 무언가를 바꿉니다. 벽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오후, 하경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듭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아서 씁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입니다. 천천히. 제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단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존재하고 싶었어요. 엄마도 아내도 아닌 김하경이라는 사람으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에 번집니다. 그녀는 계속 씁니다. 잘못했어요.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저를 완전히 지우지 않았으면 해요. 그냥 옆에 있게 해주세요. 조용히. 편지를 접습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인우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이건 그녀만의 고백입니다. 저녁, 인우는 서재로 갑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회사 업무, 광고 메일,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메일. 위자료 납부 완료. 계약 종료. 인우는 메일을 닫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립니다. 조용히. 같은 시각. 승호는 원룸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앞. 그는 이력서를 씁니다. 5번째 수정입니다. 경력란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무엇을 쓸까요? 개인 사정이라고 씁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는 저장합니다. 이력서를 보냅니다. 3군데. 헬스장, 재활센터, 요가 스튜디오. 답장이 올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그는 일어섭니다. 창문을 엽니다. 찬 바람이 들어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2주 후. 토요일. 인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갑니다. 하경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집 정리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인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점에서 아이들은 동화책을 고릅니다. 인우는 커피를 마십니다. 창가 자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인우는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위해, 책임을 위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경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습니다. 인우는 그녀를 봅니다.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20대의 하경. 웃던 얼굴. 그림 그리던 모습. 힘들면 쉬어. 아니요. 괜찮아요. 짧은 대화. 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3월. 봄이 옵니다. 한강에 벚꽃이 핍니다. 승호는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재활센터. 노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급여는 적습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첫 출근 날. 그는 센터에 도착합니다. 깨끗한 건물, 밝은 조명.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합니다. 새 선생님이시구나.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4월. 인우의 집. 저녁 식사 후. 하경이 설거지를 합니다. 인우가 옆에 섭니다. 설거지를 돕습니다. 처음입니다. 하경은 놀랍니다. 당신이 왜?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합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평화롭습니다. 밤. 침대에 눕습니다. 여전히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거리가 줄었습니다. 20cm. 작은 변화. 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5월. 하경은 미술학원에 등록합니다. 성인반. 주 2회. 그녀는 다시 그립니다. 색연필, 수채화, 아크릴. 손이 기억합니다. 10년 전의 감각. 강사가 말합니다. 하경 씨, 손이 정말 좋으세요. 오래 하셨어요? 옛날에. 조금요. 다시 시작하셔서 다행이에요. 재능이 아까워요. 하경은 웃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 자신을 위한 시간. 6월. 여름이 옵니다. 인우는 회사에서 승진합니다. 차장. 그는 팀원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축하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하경이 거실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케치북 위에 꽃. 인우는 멈춥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그림 그려. 응. 미술 학원 다녀. 좋네. 예쁘다. 한마디. 짧지만 진심입니다. 하경은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둘은 나란히 눕습니다. 여전히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손이 닿습니다. 우연히. 둘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7월. 승호는 센터에서 인정받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합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합니다. 그는 조금씩 웃습니다. 진짜 웃음으로. 어느 날 그는 공원을 지나갑니다. 한강. 벤치에 앉습니다. 물을 봅니다.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그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8월. 인우와 하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강릉. 바다.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뜁니다. 웃습니다. 인우와 하경은 나란히 걷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나도. 약속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그들은 앞을 봅니다. 수평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어갑니다. 함께. 서울의 가을이 옵니다.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하지만 치유도 옵니다. 천천히, 조용히. 인우와 하경은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서로 옆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